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동법률사무소 일과 사람의 이미소 노무사라고 합니다. 직장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성희롱 법률 지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see if this thing's working. Oh my god! Oh, I think I can make out our little friend right there. Stop it. Ooh, Shabbat Shalom. Somebody's circumcised. And it would have been the perfect job, if not for one evil, crazy bitch. DDS. 상사가 하급자의 신체에 아주 무례한 행동을 하네요. 성희롱일까요? 그렇다면 어떤 법에 근거하여 신고를 하면 될까요? 네, 우선요.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에 따라서 외부 구제 절차를 어디에다가 신청해야 될지가 달라지는데요. 우선 남녀고용평등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요, 공공기관 종사자나 사용자의 성희롱을 규율하고요. 남녀고용평등법은요, 공공기관 이외에 사기업 등의 성희롱을 규율을 합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의 범위도 좀 달라지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율하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개념이 훨씬 더 넓습니다. 이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직장 내의 범위에만 한정해서 피해자를 다루는데요. 성희롱뿐 아니라 업무와 관련해 일어나는 모든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적용돼서 적용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다만 이 남녀고용평등법에 비해 국가인권위원회법은요. 사업주의 의무 규정 등에 대해서 위반할 경우 벌칙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강제력이 좀 약하다는 유의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무회의에서 예결된 사항인데요.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 과거는 노동청에만 외부 구제 절차를 거칠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좀 판단을 전문으로 하는 판단기관인 이 준사법기관이라고 하죠. 노동위원회에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아직까지 이 법안이 공포가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언제 시행이 될지는 미지수이나 앞으로 좀 더 전문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 하나 기억하고 가실게요. 직장 내 성희롱 사례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실제 사례고요. 여러분은 직장 내 성희롱일까요? 아닐까요? 이 박과장의 행위. 만약에 성희롱에 해당된다라면 그 판단 근거는 무엇일까요? 지금 당장 대답하기는 좀 어려우시죠? 저와 함께 이 강의를 청취하고 나시면 이 사례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된다, 아니다. 그리고 해당된다면 법률적으로 명확한 판단 근거를 설명을 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이 사례는요, 이후에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2호에는요,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살펴보실까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라는 행위자가 반드시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에 반한 피해자도 존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업무와 관련되어 있거나 이런 매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 언동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인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 근로조건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결과가 발생해야겠죠. 간단하게 행위자가 있어야 되고 매개가 있어야 되고요. 피해자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네, 이번 장에서는요.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 요건이 무엇인지를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살펴보신 개념에서 파생되는 것들인데요. 우선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를 해야 돼요.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는 근로자인지.
그리고 업무 관련성도 있어야 되고요. 성적인 언동도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가해자의 성적 언동 등을 통해서 성적 수치심을 피해자가 느꼈는지 또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적 언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인지, 그러니까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행위인지 여부도 중요한 성립 요건입니다. 많이 주시는 질문들이 있어요. 저는 지금 퇴사를 한 경우인데요, 노무사님. 퇴사를 했으면 그럼 외부 구제기관에 구제 신청을 못 하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퇴사를 하셨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성희롱 행위가 발생한 당시에 본인께서 근로자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리고 계약서, 제가 계약서가 있는데 근로계약서가 아니에요. 용역 프리랜서 계약서란 말이에요. 이 경우에는 그럼 저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율하는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로서 보호를 못 받나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노동법은요, 실질을 중요시해요. 따라서 형식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가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인지 여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 내에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는데요. 그렇다면 업무 시간 외에 사업장 밖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은요? 이 경우에도요, 물리적인 공간에서 아니 물리적인 업무 시간 내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퇴근 후에 발생했더라도 근무 시간 내가 아니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주 넓게 판단을 해요. 성적 언동의 의미는요, 그냥 성적 의미를 내포하는 언어나 행동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입니다. 이 성희롱에는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육체적, 신체적인 성희롱. 두 번째는 말로 하는 언어적인 성희롱. 세 번째로는 이 시각적인 성희롱입니다. 시각적으로 스크린세이버, 모니터에 음란한 사진을 켜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한다는 것, 아니면 카톡방에 음란한 사진을 유포한다는 것 등등이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이런 행위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요, 이 피해자들은 대체적으로 가해자에 비해서는 을의 위치에 있죠. 따라서 거부한다라는 명시적인 의사 표현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 경우에도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거부한다는 의사를 반드시 표명해야 된다는 것뿐만 아니고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성희롱 행위의 정도 또는 행위의 양상, 양태, 그리고 피해자와 행위자 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특정인에게 한 말이 아니라서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판단하는 데 좀 모호하실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가해자가 한 말들이 성적인 언동이라면, 성적인 언어라면 이 들은 사람은 피해자의 신분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사람이 피해자로서 외부 구제기관에 구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우리 앞서 배운 요건들을 토대로 한번 판단을 해볼까요? 성희롱 요건은 뭐였죠? 행위자, 피해자, 또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상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는 이 매개가 있어야 되고요. 결과 발생, 성적인 수치심이나 불이익을 주는 것, 이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박 과장의 행위는요, 박 과장이 가해자겠죠? 최대리는 피해자일 거고요. 이 가해자는요, 직위가 상급자예요. 이 상급자라는 상사라는 직위를 이용한 팔과 어깨를 만지는 행위입니다. 이 육체적인 성희롱에 해당해요. 그리고
그리고 여자가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와야 하는데 최대리는 말랐다, 하나도 안 섹시하다, 그래서 남자들이 좋아하겠냐? 라는 언동을 했죠. 이 성희롱, 언어적인 성희롱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이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행위일까요? 충분하겠죠. 따라서 가해자가 존재하고 피해자가 존재합니다. 상급자라는 직위, 즉 매개가 존재하고요. 육체적 성희롱이나 언어적 성희롱을 통해서 굴욕감,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성적인 희롱,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겠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맞닥뜨리는 상황 등에서 이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아니신지가 헷갈리신다면 오늘 강의에서 배운 내용들을 잘 되짚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이러이러한 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라고 제시한 판단 기준이 6가지가 있어요. 한번 이건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